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결심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사랑도 운명도 아니었다. 바로 아홉수였다. 민수가 어느 날 불쑥 내게 물어봤다. 너나 실언. 나는 피식 웃으며 답했다. 누가 싫대? 민수는 곧바로 말을 이었다. 그럼 결혼하자. 나는 어이가 없어 물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 민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엄마가 난리야. 9수 전에 결혼해야 된대. 그 말을 듣고 나는 또다시 웃음이 나왔다. 민수는 그때 27, 나는 26이었다. 9수. 그런 걸 믿는 사람이었다니. 하지만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히 미신 때문만은 아니었다. 민수는 결혼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였고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길 바랐다. 그러니 나도 크게 고민할 이유는 없었다. 민수는 인물도 준수했고 성격도 나쁘지 않았다. 집안도 평범했다. 엄마도 반대하지 않았다. 엄마는 내게 말했다. 9수라서가 아니라 대기업에 다니잖아. 안정적이고 연봉도 괜찮고 엄마는 찬성이야.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예식장을 예약하고 딩드레스를 고르고 청첩장을 만들고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상견례를 했다. 생각보다 정신없는 과정이었다. 결혼이라는 게 두 사람이 좋아서 하는 거라 생각했는데 가족과 가족이 얽히는 일이었다. 사소한 부분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상견례 자리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예단은 간소하게 하는 게 어떨까요? 요즘은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추세라서요. 하지만 민수의 어머니는 달랐다. 예단을 너무 생략하면 우리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죠.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양가의 기대가 달랐고 그 차이를 맞추는 건 결국 나와 민수의 몫이었다.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커졌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결혼을 하는 걸까? 연애 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설렘보다는 책임감, 기대보다는 긴장이 컸다. 결혼식 준비가 끝난 후에도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신혼집이 마련되었고 가구가 들어오고 하나둘씩 새로운 물건들이 쌓여갔다.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와 평생을 함께하는 거구나. 그 사실이 문득 낯설게 다가왔다. 결혼식 당일 예식장 문 앞에서 민수가 내 손을 잡으며 살짝 주무르듯 감쌌다. 그의 손이 내 손보다 따뜻했다.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나도 사실 좀 떨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민수가 떨린다고 말하자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해졌다.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걸어나갔다. 그렇게 우리는 빠르게 결혼식을 올렸다. 처음 몇 달은 신혼의 달콤함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쯤 지나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리의 삶은 순식간에 변해갔다. 밤낮 없이 울어대는 아이를 돌보느라 신혼의 여유는 사라졌고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나름의 일상을 만들어갔다. 아이가 태어나고 처음 3에서 4년 동안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밤마다 깨는 아이를 달래고 이유식을 만들고 기저귀를 가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의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갔다. 예전처럼 즉흥적으로 영화관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일은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능한 범위에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주말 아침이면 아이가 먼저 일어나 우리를 깨웠고 우리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간단한 아침을 차렸다. 밤에는 아이가 잠든 뒤 조용히 맥주 한 캔을 나누며 대화를 나누곤 했다. 이전처럼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민수도 회사에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왔지만 예전처럼 피곤한 기색을 크게 내비치지는 않았다. 그래도 가끔 퇴근 후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거나 멍하니 TV를 볼 때가 많아졌다. 점차 달라지는 부분도 있었다. 연애 때는 가벼운 문제였던 것들이 이제는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민수가 양말을 벗어놓은 채 소파에 눕는 모습, 설거지를 미루는 습관 같은 것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것쯤은 애정으로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진 일상 속에서 어쩌면 너무 익숙해진 탓인지 연애 때와는 다른 공허함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설렘은 사라지고 하루는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갔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로 출근하고 같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가끔은 이 일상이 너무 지루하게 느껴졌다. 이전에는 함께했던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고 대화의 주제도 대부분 아이에 관한 것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는 요즘 이상할 정도로 예민해졌다. 퇴근하고도 별말이 없었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곤 했다. 전에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도 이제는 신경이 쓰이는 듯 했다. 전에는 퇴근 후 나와 대화를 나누거나 아이와 놀아주던 그였는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도 어두워졌다. 아침에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출근할 때도 기운이 없어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무슨 일 있어? 힘들어 보이네. 민수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냥 재미가 없어. 매일 같은 일 반복하고 하루하루가 똑같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늘 성실했고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이렇게까지 실증을 내는 모습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이잖아. 다들 비슷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다독이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문제야. 난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 그냥 돈 벌고 애 키우고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걸까? 나한테도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의 말은 막연했지만 나름의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그저 일시적인 권태감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수는 단순히 힘든 게 아니라 정말로 이대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건 뭔데? 내가 묻자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말로 하지 않아도 그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 직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변함이 없었다. 출근을 준비하는 모습도 퇴근 후의 표정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라는 것을. 민수가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중 불쑥 말했다. 나 회사 그만둘까 봐. 나는 순간적으로 젓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진심이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속 고민했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처럼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냥 출근하고 퇴근하고 주말이 오길 기다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무작정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민수야, 우리 아직 애도 어리고 대출도 남아있잖아.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제야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지금까지 참고 다닌 거야. 그런데 계속 이렇게 버티기만 하면 뭐가 달라질까 싶어. 나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럼 퇴사하고 나서 뭘 할 건데? 계획은 있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의 표정은 결심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얼굴이었다. 결국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농사.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부모님 근처에 땅이 좀 있잖아. 부모님도 농사 짓고 계시고 그거 배우면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 그냥 도시에서 지치는 삶보다는 거기서 직접 뭔가를 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너 농사가 쉬운 줄 알아? 그냥 내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아. 그래서 직접 해볼 생각이야. 일단 가서 부모님 도와드리면서 배우고 싶어.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다. 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떠올렸다. 생활비, 아이의 교육, 적응 문제까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웠던 건 우리가 정말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결국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갔다. 도시의 높은 빌딩과 익숙한 거리들을 뒤로 한 채 차는 한적한 국도를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펼쳐진 논밭과 산들이 점점 가까워졌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연신 신이 난 표정을 지었고 간간히 흥얼거리며 두 발을 흔들었다. 민수는 묵묵히 운전을 하고 있었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마당에 나와 있었다. 우리가 차에서 내리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다. 왔어? 길은 안 막혔니?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이곳. 이제 우리는 정말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걸까? 시골에서의 첫날 아침, 공기가 달랐다.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난 아이는 낯선 풍경에 신난 표정으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나는 마당에서 텃밭 쪽을 바라보며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낯선 기분에 서 있었다. 그때 민수가 부모님과 함께 마당으로 나왔다. 우리 오늘부터 시작해볼까? 민수가 상기된 표정으로 말했다. 농사에 대한 기대감과 초조함이 섞인 얼굴이었다. 부모님은 이미 농사를 짓고 계셨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눈치였다. 시어머니는 너희가 도시에서 어떻게 해볼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봐.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셨다. 첫 작업은 잡초 제거였다. 민수는 괭이를 들고 밭에 흙을 파헤치며 손을 쓰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몇 분 만에 이마에 땀이 맺혔고 허리가 뻐근해졌다. 이게 농사구나.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장화를 신고 텃밭 한쪽에서 호미질을 했는데 마치 힘겨운 운동을 하는 것 같았다. TV나 책으로 봤던 풍경 속의 농사는 평화롭고 낭만적이었지만 실제로는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었다. 부모님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빠르게 작업을 진행하셨다. 나는 그들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곳에서 오랜 세월 살아오며 쌓아온 경험과 이제가 시작한 우리 사이의 차이가 실감났다. 민수는 몇 번 허리를 펴더니 생각보다 힘들다. 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엔 약간의 후회와 실망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하루가 끝날 무렵 밭의 일부는 겨우 정리됐다. 흙이 묻은 장화를 벗고 마당에 들어서니 온몸이 뻐근했다. 민수는 조용히 앉아 물을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첫날의 감상은 간단했다. 농사는 만만치 않다. 우리는 낭만을 기대하고 왔지만 현실은 땀과 노동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잔일을 마무리하고 계셨고 나는 그들의 태도와 열정을 보며 우리가 과연 이곳에 적응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날 밤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 아직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그 후 얼마나 지났을까? 아가씨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그날 아침 나는 텃밭에서 흙 묻은 장갑을 벗으며 잠시 허리를 펴고 있었다. 집 앞에 낯선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여행용 가방을 들고 내리는 그녀의 모습이 보였다. 민수의 여동생이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그녀는 나를 향해 미소 지었지만 눈빛은 왠지 모르게 지쳐 있었다. 나는 잠깐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그녀를 반겼다. 아가씨, 무슨 일이야? 온다는 말도 없이? 아가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언니랑 오빠, 어떻게 살고 있나 싶어서요. 그 순간 민수가 마당으로 걸어 나왔다. 민수는 잠시 놀란 표정으로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걱정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가씨는 민수의 말을 듣고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좀 쉬고 싶어서. 그 말 속엔 분명 더 큰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고 아무도 더 묻지 못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부모님은 아가씨를 살뜰히 챙기며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고 아가씨는 조심스럽게 대답하며 밥을 먹었다. 하지만 대화 사이에 가끔 어색한 침묵이 끼어들었다. 민수는 내내 조용했고 아가씨는 자꾸만 시선을 식탁 아래로 떨어뜨렸다. 저녁을 먹은 후 나는 설거지를 하며 민수에게 말했다. 아가씨,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 않아?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마 회사에서 뭔가 일이 있었나 봐. 예전부터 자주 힘들다고 했었거든. 나는 행주로 그릇을 닦으며 말했다. 근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 온 걸까? 민수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쉬고 싶겠지. 우리도 그랬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계속했다. 우리가 이곳으로 내려올 때를 떠올리자 아가씨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갓 안정된 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되기도 했다. 그날 밤 늦게 거실에서 아가씨와 민수가 조용히 반응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나 사실 회사 그만뒀어. 나는 침대 위에서 가만히 누워 두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민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일단은 여기서 잠깐만 머물게.
다른 생각은 아직 못했어. 아가씨의 목소리엔 막막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다. 민수는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말했다. 우리도 여기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 네가 오고 싶다면 언제든 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야. 아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침묵이 길어지자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낯선 시골 땅에서 우리가 힘겹게 만들어온 평화가 그녀의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아가씨 역시 우리와 같은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가 앞으로 이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될지,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나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단지 새로운 긴장과 감정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느낄 뿐이었다. 시골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무렵이었다. 하루는 집 앞마당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민수가 밖으로 나가 그를 맞이했다. 무슨 일로 오셨지? 어르신 뵐 수 있을까요?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부모님을 왜 찾으시는 건가요? 남자는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근처에서 농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땅을 조금 임대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조건이 매우 좋습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민수 곁으로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남자는 내게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들 농지를 활용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마을에서도 이미 몇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나는 남자의 너무도 자신 있는 태도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때 아가씨가 집에서 나와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언니, 오빠, 이분 누구세요? 민수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아가씨는 곧바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오빠, 갑자기 땅을 빌리겠다는 것도 그렇고 너무 급작스럽지 않아? 민수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자 남자는 당황한 듯 서둘러 명함만 남기고 떠났다. 며칠 뒤 마을 어르신들에게 물어보니 그 남자는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다.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몹시 놀라셨다. 그러다 아버지는 밭일을 하다 말고 한숨을 쉬셨다. 이제는 농사 짓기도 힘들고 이런 문제까지 신경 쓰니 더 피곤하구나. 부모님은 이후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수와 나는 앞으로 더 신중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건강과 정신적 피로가 점점 걱정되었다. 사기 사건 이후 부모님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활력이 넘치던 부모님이 이제는 아침마다 힘겹게 일어나셨고 밭일을 하는 중에도 수시로 쉬어가야 했다.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은 편치 않았다. 어느 저녁 부모님은 민수와 나를 조용히 불러 거실에 앉으셨다.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짓기엔 힘이 붙인다. 그동안 너희가 내려와 도와주니 어떻게든 버텼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젠 너희가 농사를 맡아줬으면 한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게 말했다. 부모님이 많이 지치신 것 같네. 이제 우리가 정말 책임져야겠어요. 그러고는 옆에 앉아있던 아가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너도 많이 도와줘야 할 것 같아. 괜찮지? 나는 옆에서 가만히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담담히 말했지만 어깨가 무거워 보였다. 아가씨도 침묵한 채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그녀 역시 갑작스러운 책임의 무게와 앞으로 자신이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복잡한 고민을 하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모님이 농사를 내려놓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나는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함께니까 어떻게든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솔직히 나 역시 걱정이 앞섰다. 시골 생활에 이제 겨우 적응하기 시작한 우리가 온전히 농사를 책임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민수는 부쩍 지친 모습을 자주 보였다.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힘들어 보였고 밭일을 하다가도 자주 쉬어야 했다. 예전이라면 쉽게 웃어넘겼을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짜증을 내는 모습이 늘었다. 나는 그런 민수를 보며 속상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다. 아가씨 역시 민수의 변화를 느끼는 듯 말수가 줄어들었고 서로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곤 했다.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민수의 표정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했고 밭으로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한때는 농사를 통해 새롭게 시작한 삶에 기대와 의욕이 넘쳤던 그였지만 지금은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는 밭일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나는 깜짝 놀라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부여잡고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걱정을 떨쳐내지 못하고 민수의 표정을 살폈다.
결국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수야, 괜찮아.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우리 잠깐이라도 쉬면서 천천히 해요. 민수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면서 고민이 많은 얼굴로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힘겹고 무거웠다. 며칠 후. 그 일로 인해 민수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린 것 같았다. 그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잃은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민수는 마침내 깊은 침묵을 깨고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건 아무리 노력해봐도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농사짓는 삶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민수는 그런 나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도망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자신이 없어. 현실을 너무 쉽게 본 것 같아. 그의 말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이 섞여 있었다. 나는 민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나도 힘들었어. 사실 나도 도시로 돌아가고 싶었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가씨 역시 조용히 방 안에서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엔 걱정과 이해가 공존했다. 며칠 후, 우리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다. 부모님께 이 결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수는 용기를 내어 솔직히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엔 아쉬워하셨지만 결국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떠나기 전날 밤 민수가 말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나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을 거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자. 민수는 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힘들고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경험이 우리 삶에 더 깊은 깨달음과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었다. 방 안에서 조용히 짐을 정리하던 아가씨도 우리를 바라보며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 역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꾸려가야 할지 고민하는 듯 보였다. 떠나는 날 아침,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다. 우리가 가져갈 짐들은 이미 차에 실려 있었고 부모님은 마당에 서서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다. 정말 가는 거냐? 시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끝까지 못 버티고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다. 너희가 힘든데 억지로 붙잡을 순 없지. 그래도 여기서 보낸 시간이 헛된 건 아닐 거다. 아가씨도 멀찍이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착잡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할 거야? 아가씨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남아 시골에서 지내며 농사를 더 배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듯 보였다. 난 좀 더 여기 남아볼게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적어도 당장은 떠나고 싶지 않아요.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내 길을 찾아보려고요. 나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씨,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제든 연락할 테니까 힘들면 꼭 말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니, 오빠도요. 다시 돌아가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차에 올라타자 민수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았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부모님과 아가씨의 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부모님은 여전히 마당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고 아가씨는 마지막까지 손을 흔들었다. 우리는 떠났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은 계속 흐를 것이었다. 창밖으로 시골의 들판이 스쳐 지나갔다. 익숙했던 풍경이었지만 이번엔 다른 느낌이었다. 우리 후회하는 걸까?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난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보낸 시간은 의미 있었어. 실패가 아니라 배움이었으니까. 민수는 내 말을 곱씹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도로를 달리던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배웠지.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차는 점점 도시를 향해 달려갔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도시로 돌아가서도 시골에서의 기억은 우리의 삶에 깊게 남아있을 것이었다. 우리는 다시 적응해야 했고 또다시 도전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해진 기분이었다. 시골에서 보낸 시간은 끝났지만 그 시간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앞으로의 삶에서 계속 함께할 것이었다. 혹시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선택을 후회하고 계신가요? 저희 이야기처럼 모든 선택에는 배울 것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